안녕하십니까. 오늘 8번째, 이제, 전번 시간에 이제 자비손을 썼을 때 나타나는 현상, 특히 이제 심리 현상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보면은 형성력이라 해야 되나요? 다른 거와 결부가 되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제대로 깨뜨려 보지 않으면은 그 현상을 통해서 다른 또 심리가 일어나고 또 다른 현상으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목표를 하는 열반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열반의 내용이 이제 알고 보면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그 상태에는 생로병사가 없는 것이죠. 번뇌는 다 소멸을 했지만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 하는 것은 선정도 이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와 비슷하거든요. 근데 선정은 이제 지혜에 의해 가지고 마음의 고요함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의 집중을 통해서 마음의 고요함인 선정을 얻어서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진 상태죠. 그렇지만 열반은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 이 지혜가 생긴 이에게는 현상들은 이제 현상들에 대해서 조연해지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열반을 얻기 때문에 그 열반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면서 선정하고 전혀 다른 그런 것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이제 열반을 얻는 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자비수가는 열반을 얻고 난 뒤에 열반에도 머물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기본 목적이라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열반에 머물러서 내 본인의 이 생사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하지만 주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생사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거든요. 그럼 열반에 머물러서 이 생사에 빠져 있는 분들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사에 이제 머물지도 않아야 되겠지만은 열반에도 머물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열반으로 가는 길, 비파사나 16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관찰을 해야만이 열반에 이룰 수 있을까? 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16단계가 있는데, 이걸 이제 딱 줄이면은 이제, 무상, 고, 무아, 열반이 됩니다. 이제 이 무상이 이제 중요해요. 이 무상고, 무아, 열반의 4단계가 펼치면 16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제 공부를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이러면은 이 첫 번째는 무상을 관찰해야 돼요. 그럼 무상을 관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죠. 무상을 알면은 고도, 무아도, 열반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 하는 거죠. 무상은
드러나 있는 비밀이에요. 변한다는 거거든요. 변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변화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 생로병사에 해가면서 결국 죽음이 이르거든요. 이런 과정이 전부 다 변화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계를 탁 부딪히면은 거기서 아주 고뇌에 빠지죠. 아주 어렵고 힘들게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무상의 이치를 안다면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마음에 그만큼 상처를 덜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죠. 무상을 이제 얘기하면 이제 자, 일어남, 사라짐. 일어나는 것은 이제 발생을 얘기하고요. 사라지는 것은 소멸을 얘기합니다. 현상은 발생과 소멸로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수신법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 몸을 관찰하게 되면 몸에는 감각이 있고 마음이 나타나고 현상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 몸 관찰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항상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관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왜 하필 있음과 없음으로 관찰하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무상을 관찰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겠죠. 얘기하자면요. 그에 대해 간단하게 이제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은요,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언제든지 발생과 소멸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죠.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있음과 없음은 개념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고 들리는 세계를 보면은 분명히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지만 그건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이 찻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원효 스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찻잔이라고 하는 건 우리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 찻잔은 결국 자기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내가 사물을 인식을 하면은 이게 내 밖에 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결국 이 찻잔도 자기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 객관화된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이 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게 사물은 내 밖에 있고 내가 손을 쥐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망치를 가져 부수면은 잘게 부수면은 먼지가 되고 그 먼지 더 잘게 부수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 얘기 같지만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과학자들이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한 4km 내지 8km 되는 거대한 가속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입자를 충돌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가 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 원자와 분자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자락한 입자를 가지고 또 가속기 속에 놓고서 서로 충돌시키면 원자가 쪼개진다는 거죠. 중선자, 양선자 쪼개짐. 중선자, 양선자로 쪼개지면
그걸 가서 또 이제 입자를 또 충돌시키면은 크크락하는 게 튀어나오죠. 몇 년 전에 이제 힉스락한 입자를 이제 발견했다 그럽니다. 신의 입자라고 그러죠. 그 놀랍게도 그 입자도 단일체도 아니고 복합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단일체가 아니라는 것은 그 찰나지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일체라면 늘 우리의 발견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복합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세계에는 그 입자라고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죠.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양의 색깔은 왜 나타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뭘 이야기하면 이 파장이 눈으로 들어오면 모양과 색깔로 인식하고 이게 파장이 길어오면 달팽이가 안에서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해서 소리를 인식하고 이 분자의 진동수가 코로 오면은 코가 분광기 역할을 해서 냄새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건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TV를 보면 TV 모양도 있고 색깔이 있죠. 그 소리도 들립니다. 근데 방송국에서는 뭘 보내주죠? 모양과 색깔을 보내는 것 아니고 소리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파수를 보내는 거죠. 주파수를 맞추면은 모양과 색깔, 다양한 뭐 자동차, 사람, 건물 다 나오는 겁니다. 소리도 나고.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계에는 굉장히 빠르게 찰나지간에만 존재하는 순간순간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 색깔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정된 모양과 고정된 색깔을 보는 건 뭘까? 결국 마음이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변하는 대상을 딱 고정시켜서 보는 능력을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 밖에 따로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면은 매 순간 차례차례 변하지만 시각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고 다른 사물과 분리되어 있고 내 밖에 따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분석해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실은 뭘까요? 변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발생과 소멸을 반복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있는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런 것을 대성의 논술에서는 분석하는 방법을 내세우죠. 그런 논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수행에 들어가서 신수신법 줄이면 몸과 마음인데 몸과 마음을 관찰을 할 때는 이런 분석보다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즉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마음이 만든 세계고 마음이 만든 세계는 있음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없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오전하고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무상 관찰이 상당히 중요하다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비손을 이렇게 몸에 이렇게 접촉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현상들은 어떤 현상이든 딱딱하든 부드럽든 통증이든 공통되는 현상들은 반드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통되는 현상을 관찰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해야죠. 근데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어느 교사님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앞길이 깜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화는 목까지 차 있고 그러다 누가 이파사나 수행을 권유를 하길래 1년 동안 열심히 수행했다는 거죠. 근데 1년 동안 명상을 할 때 일어나고 사라짐만 봤대요. 이분은. 그런데 일어나고 사라짐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가라앉고 그때서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붙들고 놓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놓아버리게 되더라. 상당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일어나고 사라짐만 보더라도 대단한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 봐라. 근데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려 그러면은 결국 샷디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림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찰나 삼매를 얻어야 되죠. 그 다음에 관찰이 일어나면서 이제 마치 눈으로 사물 보듯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바사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어떤 단계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정신 현상과 물질 현상을 구분하는 겁니다. 물질 현상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다 물질적 현상을 뭐 밀고 당기고 하든 딱딱하든 부드럽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이미지가 나타나든 색깔이 나타나든 몸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물질적 현상으로 보고 그것을 지켜본다 이게요. 이 자비손을 이렇게 삼거나 쓰담을 때 쓰담는 이 모습이 있는 거죠. 그건 정기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현상이고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것은 정기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파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정기현상의 과정과 물질현상 과정이 다르다고 구분하는 단계예요. 알아차림은 직관인데 구분하는 것은 머리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아차림 하다 보면 직관적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 이 바사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왔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수행에 들어가면은 알아차림 좀 더 좋아지면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일어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질 조건 되면 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이렇게 분명하게 아는 것을 갖다가 이제 빠자나띠라고 그러죠. 네, 분명한 알미예요.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때 바로 분명하게 안다. 근데 이것도 이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자극이 딱 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잘 몰라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자꾸 흘러가죠.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죠. 이제 자비수감을 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보는 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1년이 지나도 일어나고 사라짐만 보고 있고 2년이 지나도 일어나고 사라짐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49제를 지냈답니다. 49제를 지내고 다시 이제 이 보리마을로 와서 다시 또 수행을 합니다. 하는데 역시 일어나고 사라짐만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깨달음이 온 거죠. 어떤 깨달음이 오는가 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짐이 아니라는 것. 일체 모든 존재는 일어나고 사라짐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바사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면 지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일체 모든 존재가 자기로부터 온 우주가 일어나고 사라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다 하는 걸 분명하게 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단계까지 온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마치 속에 이렇게 웅크지고 있는 것, 이것이 쑥 둘러 빠지듯이 시원해졌다는 거죠. 아주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어나고 사라짐만 보아도록 수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논수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아마 전번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사리불 존재하고 목론 존재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그런 단계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명한 이제 견해도 바로 쓰죠. 네. 견청력이 이제 일어납니다만.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뭔가 하면은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는 단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길과 길 아님을 분명하게 아는, 청정하게 아는 단계에 들었어죠. 그게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무상과 고와 무아를 이해하는 단계다 하면은 여기에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일어나는 곳을 이제 관찰해야 돼요. 일어나는 곳을 관찰할 때, 일어나는 곳을 관찰할 때, 일어나는 곳에는 일어나는 자치가 없음을 알아차리. 그러면 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라지는 곳에도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어떤 자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치가 없음을 보라.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도 일어나는 곳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곳이 없는 자치에 머물러야 돼요. 그럼 일어나고 사라지면 분명히 생멸하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자치 없는 그 자리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치가 없어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분명히 길고 짧음이 있고 강하고 약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 없는 자는 한결같이 똑같다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런 것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은 비로소 이제 무상이라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이 대성의 논서에는 무상적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것이 곧 자치가 없는, 실체가 없는 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이파산의 세 번의 단계에 와서 이제 일어나도 일어나는 자치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치가 없는 자리에 머물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현상은 일어나고 사라지면 자치가 없는 것, 이것은 만족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것이 없는 게 바로 고입니다. 괴로울 고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만족스럽지 않은 이것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거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아라고 그러죠. 얘기하자. 그래서 무상하니까 괴롭고 괴로우니까 무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가 세 번의 단계고 길과 길 아님을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길과 길 아님을 분명하게 아는 이 단계를 이제 삼빠다나띠가 이제 확실하게 생기는 단계가 이 바사나 세 번째 단계다. 삼빠다나띠가 바로 바로고 분명하게 아는 암이죠. 그래 이런 단계에 오면은 벌써 가고 오매도 알고 행한다는 겁니다. 걸어갈 때 몸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게 되고 발바닥이라든지 입 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감정이나 생각을 마치 사물 보듯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것도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삼바다나띠 경지예요. 이때 되면 벌써 이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분명하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이제 관찰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를 얘기하면은 현상을 일어나는 현상을 물질 현상이든 정신 현상이든 관계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가서 없는 걸 확인하고 미래는 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그럼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결국 일어나고 사라짐만 있다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제 일어나는 곳도 없고 사라짐 곳도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딱 나눠서 이렇게 보면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일어나는 자체도 없고 사라진 자체 없는 자리에 머물다 보면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무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머물지 않는데 머무르게 되면은 의식이 과거로도 가지도 않고 미래로 가지 않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이파사나 세 번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 의식은 현재 순간에 성성하게 깨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심화가 되면은 눈을 뜨나 감거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그런 경계가 나타나는 거죠. 의식은 늘 현재 의식 상태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이 과거로나 미래로 안 간다는 거죠. 과거로 미래로 가면 그게 망상이라 그럽니다. 그건 번뇌죠. 또 잡생각이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식이 늘 깨 있는 상태가 진짜 수행자의 삶이. 그때 비로소 현재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오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의식이 깨 있어가서 잡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대화할 때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도 자기가 생각하고 한다는 걸 알고 또 감정이 일어나는 거 다 알아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별 생각이라든 감정이 없는 의식이 깨 있음만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순수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계에 오면 스트레스 받을 일 거의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생활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으면서도 의식 성성하게 깨 있죠.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 상태는 늘 평온함, 늘 평온함이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이런 경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이 좀 오버된 감독이죠. 오늘 요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해야 된다.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나아가지고 일어나도 일어나는 곳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곳이 없음을 머물러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하는 것. 머물지 않는데 머물러라 하는 것. 요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관찰하는 방법은 다 같은 것을 의미하죠. 좀 세분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머물지 않는데 머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 익숙하게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잘 안 돼도 하다 보면 다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